안녕하십니까. 조갑제닷컴의 조성호 기자입니다.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저희 우종창 기자님 나오셔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재판과 그다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등에 대해서 이 사건, 최순실 사건 전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려고 다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하고 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이 이제 대략 이제 반환점을 돈 것 같은데 예,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일단 박근혜 대통령의 건강 상태입니다. 예, 예. 뭐 벽을 보고 중얼중얼 된다 막 이런 예. 보도가 언론에 나왔고 또한 이제 대통령 재판에 있어서 핵심 쟁점들이 있습니다. 18가지 혐의인데 예, 그거에 대해서 아직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혐의가 워낙 많다 보니까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통령의 건강부터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에 법정에서 지켜볼 때 대통령의 건강은 그리고 대통령께서 워낙 강인한 분이시기 때문에 건강에 별 무리가 없는 걸로 보였는데 지금 일단 서울구치소 측에서 공식 발표를 했지만은 왼쪽 발가락, 네. 발가락의 인대, 네. 인대에 어떤 탈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셨습니다. 네. 그걸 하셨기 때문에 지금 발가락이 왼쪽 발가락이 안 좋으면 사실 걷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재판을 월화 네. 불참하셨고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수요일 재판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아예 안 나오시고 네. 그래서 오늘 대통령 변호인단이 이제 그 구치소 가가지고 면회를 하고 그래서 그 결과를 내일 재판부에 이제 알리기로 이제 그래 돼 있습니다. 네. 돼 있는데 네. 일부 언론에 뭐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는 둥 그리고 뭐 밥을 먹고 난 뒤에 또 밥을 달라고 했다는 둥 하는데 그건 전부 다 허위 내용입니다. 아, 허위라고요? 예. 자, 대통령께서 수감된 그 방이 네. 그 방에 소위 교도관, 네. 여자 교도관이 네. 소위 낮에는 가끔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상태가 어떤지를 살펴보는 정도고 네. 밤에는 그러니까 9시 이후에는 거의 1시간에 한 번씩 이제 순찰을 돕니다. 네. 그러니까 혹시 그 몸 상태가 안 좋은지 아니면은 또 혹시 뭐 쉽게 뭐 탈옥의 그 가능성은 없는지 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네. 보는 건데 네.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 처음부터 창살입니다. 네. 제가 구조를 물어보니까 다 창살로 되어 있어 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닙니다. 네. 창살을 통해서 밖에서 보는 거예요. 네. 밖에서 보는데 새벽 뭐 3시, 4시에 일어나 가지고 벽을 보고 중얼거렸다. 네. 그거는 교도관이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설사 교도관이 예를 들어 대통령께서 그 수감된 방을 본다 하면은 복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함부로 대통령 접근을 한다든지 뭐 음식을 준다든지 그런 거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누가 그런 내용을 제보를 했는지도 제가 볼 때는 그것도 근거도 없을 뿐더러 그런 이야기는 완전히 대통령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진짜 아주 모욕을 주는 그런 행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도들을 좀 자제했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은 대통령께서는 사실은 아주 치명적인 병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병이요? 치명적인. 근데 그 병명은 물론 개인의 병명은 공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국회 청문회에서 사실 나왔습니다. 네. 국회 청문회에서 그 야당 의원들 질문에서 그 병명이 나왔습니다. 네. 그 병명이 뭐냐면은 2차성 부신피질 호르몬 결핍증에 의한 질환입니다. 그 질환이 정확하게 어떤 증세를 이게 보이는 쉽게 거죠? 말하면 부신피질 호르몬 이쪽은 이 신장, 네. 콩팥계통입니다. 네. 콩팥계통의 이상인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만은 전문에 따르면 이게 상당히 치명적일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렇지. 네. 그런데 이 부분을 대통령 그 잠물하신 의사분은 지금 감옥에 가 계십니다. 이 부분 제일 정확히 아시는 분은 네. 그 자문이 주치 네. 말고 자문이 네. 그분은 지금 감옥에 계시기 때문에 예. 저도 정확한 얘기 들을 수는 없지만은 네. 이게 이제 전문의들 이야기는 네. 상당히 치명적이다. 그러면 방법은 뭐냐? 방법은 사실은 이제 이 전문의들이 지금 대통령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소위 이런 질환이 의심이 되니까 서울대 병원에 네. 가서 건강 진단을 좀 받을 수 있게끔 재판부에서 네. 허락을 좀 해달라 네. 하는 청원서 내지는 탄원서 네. 그런 탄원서를 네. 그러니까 일반인이 내면은 그는 그 신뢰성이 떨어지니까 전문의들이 그걸 작성을 해가지고 거기에 많은 의사분들이 서명을 해가 네. 그래서 재판부에 내면은 그럼 그 근거가 있는 거니까 재판부에서도 아 그러면 서울대 병원에 건강 검진을 한번 하자. 네. 그래서 하고 난 뒤에 만약에 건강에 이상이 있다면은
형사소송법 제101조에 네. 구속 집행 정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그렇죠. 법원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은 구속 집행을 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집행 정지를 하고 대신 주거할 수 있는 데를 내곡동 사주로 제한을 하면 됩니다. 그 그러면- 안에서만 이제 활동할 수 그렇죠. 있겠군요. 그러면 대통령께서 만약에 주거 제한이 돼가 내곡동 오신다 하면 네. 아니 전 기자들이 값을 지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입자도 다 알 수 있고 음. 또 설사 대통령께서 뭐 거기서 핸드폰으로 네. 뭐 증거인멸 시도를 하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특검과 검찰에서 보십시오. 통화 내려 엄청난 양을 지금 다 증거라고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니까 그러니까 증거인멸 걱정을 하나도 할 거 없다. 그렇게 해가지고 재판을 하면은 네. 재판부도 덜 피곤하고 네. 변호인도 덜 피곤하고 그리고 대통령 본인도 덜 피곤한 상태에서 그러면서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시간을 갖고 밝혀보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구속 집행 정지를 안 하는 이유도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렇게 하려면은 사실은 검찰이 해야 됩니다. 검찰이 먼저 그걸 해야 되는데 검찰은 대통령을 구속시킨 당사자인데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청원입니다. 국민들의 청원. 국민들의 청원 그게 네. 예를 들어 가지고 10,000명일 수도 있고 뭐 100만 명일 수도 있고 이게 재판부에 들어갈 경우에 재판부가 그런 국민들의 여론을 외면하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18가지 그 혐의 있잖아요. 대통령의 혐의 중에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게 뭔가요? 지금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에서 제일 쟁점이 되고 있고 네.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뇌물입니다. 뇌물죄. 뇌물 혐의. 예. 뇌물 혐의 5가지입니다. 네. 뇌물 혐의 5가지. 네. 그럼 쉽게 말하면 이제 네. 미르재단, 네. K스포츠재단 네. 그 설립을 대통령과 최순실이가 사전에 공모하여 네. 그래서 그 양쪽 재단을 통해서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네. 203억 원을 받았다 네.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첫째 네. 그 재단 설립이고 네. 다음 두 번째 혐의는 소위 말해가 대통령하고 최순실이 공모하여 네. 이재용 부회장의 소위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고 그 대가로 네. 정유라에 대한 승마 지원 그게 213억 소위 승마 지원을 했다. 그게 또 하나의 뇌물 혐의입니다. 네. 그래서 그 뇌물 혐의 그러니까 삼성 관련 승마 뇌물 때문에 대통령,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네. 세 사람이 같이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그 뇌물 2가지. 네. 그다음 되는 거는 소위 삼성그룹에서 네. 한국 그 동계 스포츠 네. 영재센터 네. 장시호와 네. 관련된 네. 그 단체에다가 이제 삼성 쪽에서 네. 16억, 네. 16억이라는 돈이 갔습니다. 그것도 뇌물이라는 겁니다. 네. 그 돈도 뇌물. 그러니까 뇌물 그 세 개다가 롯데그룹으로부터 70억을 받았다가 되돌려준 사건이 있습니다. 네. 그것도 뇌물이다. 네. 그 다음이 5번째가 SK그룹으로부터 89억을 요구를 했다가 못 받았다. 그래 일종의 미수죠 이거는. 네. 아니 받지도 못하고. 네. 그래가지고 그 5가지 혐의예요. 그래서 롯데 70억 부분은 지금 신동빈 롯데 네. 회장이 나와서 재판을 받고 있는 있죠. 거고 SK 89억 부분은 최태원 최태원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를 했고 네. 이건 강요가 아니다 네. 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89억 부분은 소위 이거는 실행이 안 된 겁니다. 네. 이건 아예 그래 그 아주 구체적인 내용 제가 다음에 또 기회 있을 때도 말씀드리겠고 네. 자 그럼 핵심들은 뭐냐 네. 두 재단 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설립 네. 그 다음에는 삼성이에요. 삼성 승마 네. 이제요. 네. 요 세 가지 네. 요 부분이 지금 핵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어쨌든 검찰과 특검은 네. 이렇게 삼성이 지원을 해주고 정유라를 지원을 해주고 재단에 삼성이 또 그 재단 기금을 낸 거 전부 다 이제 죄가 있다고 본 건데 네. 보시기에는 취재를 하신 결과 그게 검찰의 그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근데 우리가 네. 뇌물 사건은 네. 일단 돈을 준 사람, 네. 돈을 받은 사람 네. 이 양쪽을 같이 재판해야 됩니다. 그렇죠. 같이. 네. 그럼 돈을 준 사람 누굽니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입니다. 네. 돈을 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통령과 최순실이에요. 그렇죠. 한 묶음으로 지금 그럼 보고 한 있으니까. 묶음으로 재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특검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뇌물죄로 별도로 기소하고 네. 최순실은 또 뇌물죄로 별도로 기소를 했어요. 네. 네. 그리고 대통령은 최순실 사건에 붙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준 사람하고 받은 사람이 떨어져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이 처음부터 특검과 검찰이 처음부터 같이 이걸 병합해야 되는데 네. 그걸 못하고 박영수 특검 주장 그거 아닙니까?
삼성 재판은 세계적인 재판이 되게 하겠다. 네. 이재용 부회장 구속시킨 걸 엄청난 공으로 내세워가지고 네. 이재용 부회장과 별도로 탁 떼고 지금 재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입니다. 27부에서 그 재판을 하고 있고 네. 대통령과 최순실 부부는 형사 22부에서 재판하고 있습니다. 따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재용 재판에서도 대통령과 최순실을 증인으로 불러야 될 거고 뇌물 받았으니까. 네. 그리고 또 22부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을 또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뇌물 네. 주었다니까. 네. 그래서 엊그제 월요일 날 네. 자, 이재용 부회장부터 삼성이 임원들을 형사 22부에서 소위 증인으로 소환을 한 겁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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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재판부에서 하면은 그 재판부에서 다 하면 되죠. 그렇죠. 근데 특검이 네. 따지고 보면 이재용 부회장 대통령 별도로 지금 좀 안 좋게 이렇게 지금 분리를 하다 보니까 재판이 지금 이런 기형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통령 재판에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습니다. 네. 나왔는데 소위 증인 자격으로 나온 거죠? 그렇죠. 증인 자격으로 네. 나왔죠. 네. 그때 저도 처음으로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모습 처음으로 봤는데 네. 아래위로 까만 장복에 네. 하얀 와이셔츠 입고 얼굴도 뭐 괜찮으시고 딱 자세도 아주 뭐 정확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얼굴도 뭐 괜찮습니다. 그걸 딱 얘기했는데 그때 이제 정원 거부권 하는 걸 네. 행사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정원 거부권 하면 정원 때에 서서 정원을 안 하는구나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이게 상당한 그 의미가 있는 그거예요. 정원 거부권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증언 거부권이? 지금까지 우리는 이 뇌물 준 사람 받은 사람 같이 안 하고 별도로 하는 재판도 처음이고 네. 그리고 이 소위 주었다는 사람이 이제 정원 거부권 행사하는 것도 처음인데 네. 특검과 검찰에서는 주장이 정원 거부권 그러니까 법정에서 검찰이 묻는 질문에 정원 거부 네. 이 정도는 양해할 수 있다. 그렇죠.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이미 이재용 부회장이나 최지성 미래전략실 사장, 네.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 사람들 검찰 조사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네. 그럼 검찰에 이미 진술한 조서가 있습니다. 네. 그럼 검찰 진술 조서는 검찰이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끝나고 난 뒤에 읽어보세요. 틀린 거 고치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습니다. 지장을요. 지장을. 그리고 이거는 내가 인정한 거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형사 22부 김세윤 부장 판사께서 아주 명쾌한 해답을 탁 제시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 법정에 사는 정원 거부뿐만 아니고 네. 이미 검찰에서 진술했던 네. 그 조서 내용까지도 네.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정원 거부권 그 정도 효력이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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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 결국 형사 22부 네. 김세윤 부장 쪽에서는 이재용, 장충기, 뭐 최지성 이 사람들의 진술서 검찰 진술을 아예 못 보는 겁니다. 그 기록 자체가 22부에 안 오는 겁니다. 그러면은 김세윤 판사가 그거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의미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석해도? 그렇죠. 자, 지금까지 특검과 검찰의 진술 조서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썼을 거 아닙니까? 그쪽 요구하는 대로 거의 작성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거의 작성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형사 27부에서 재판하니까 거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형사 22부에서는 지금 대통령하고 최순실 재판을 하는데 아니 이재용 사건 그거까지 다 봐버리면 선입견이 들 거 아닙니까? 네. 이거 이래 되는구나 하는데 그 재판 기록 아예 못 본다. 그 선입견을 버리는 거예요. 재판부가. 아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다시 하겠다. 아예 그러니까 그 기록을 안 본다. 처음부터 여기서 이 법정에서 이재용, 장충기, 최지성이 하는 이야기만 네. 우리는 증거로 삼겠다. 그게 더 신뢰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명쾌한 판단을 이번에 김세윤 부장 판사가 내려준 거예요. 그게 정원 거부권의 효력입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니까 그런 내용은 전혀 보도가 안 되고 있던데 법원에서 만약에 자 정원을 거부를 하더라도 이미 검찰이나 특검에서 진술한 진술 조서는 증거 능력이 있다. 네. 라고 하면은 굉장히 불리하죠. 그렇죠. 그걸 아예 배척을 해버렸으니까 이거는 아예 증거는 보고 우리가 보지도 않는다 이게. 이 기록은 형사 22부에 보내지도 마라.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거 시청자분들께 잠깐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검찰에서 진술을 했을 때는 네. 내가 거짓말을 해도 그건 위증죄가 적용이 안 되죠. 아니 검찰에서 진술을 하고 그는 위증하고는 그냥 위증은 전혀- 됩니다. 아니 거짓말하면 위증은 네. 됩니다. 위증은 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술 거부는 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술 거부를 할 수 네. 있는데 이제 검찰 진술을 보면은 진술 조서를 보면은 물론 대통령도 6번 진술 조서를 합니다. 그거 보면은 참 검사는 묻습니다.
몇월 며칠 어디서 소위 말해가 피고인은 누구를 만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 합니다. 네. 그럼 대통령은 그날은 내가 다른 일정이 있어가 안 만났다. 네. 아닙니다.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이런 근거로 네. 이런 이유로 그날 만나질 않았으니까 아닙니다라고 하는데 네. 앞부분 다 빼버립니다. 네. 아닙니다예요. 진술조서에 아닙니다만 적히는 거예요. 음. 또 검찰은 또 다른 질문을 막 합니다. 그럼 이런 근거도 아닙니다 또 아닙니다만 합니다. 그러니까 자, 부연 설명이 있는데 근거가 다 있죠. 그거는 그리고 빼고. 재판장은 기록만 보지 않습니까? 네. 보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저것도 아닙니다. 아닙니다 놓으면 이 사람 거짓말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게 이런 선입견을 갖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검찰에서 한 내용, 진술한 내용이 네. 진짜 맞느냐. 네. 그게 이제 법정에서 네. 재판장 앞에 이야기해라. 그걸 다 녹취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검찰에서 진술한 그 내용을 판사가 그냥 읽어보면은 거짓말했네 나쁜 사람이네 하는 선입견 그거 없애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런 증언 의미로 거부권이 한다. 그거를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 이 형사 이 재판 절차에서 거의 이게 문제가 안 됐는데 네. 이번에 김세용 부장 판사께서 아주 명쾌하게 해답을 내려주신 거예요. 상당히 그래- 의미가 있는. 그러면서 네. 소위 검찰 진술 조서 거부할 수 있고 네. 증언 거부할 수 있는데 네. 그러나 증인 선서를 해야 된다. 증인 선서마저 거부할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증인 선서는 다 한 겁니다. 음. 증인 선서는 다 하고 그러면서 이제 특검과 검찰에서 소위 5명을 네.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 네. 최지성 실장, 장충기 차장, 그리고 박상진, 네. 그리고 황성수 5명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증인이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요? 박상진 사장은 승마협회장, 네. 승마협회 부회장, 네. 황성수 그러니까 다 했는데 네. 그날 월요일 날 재판에서는 특검에서 스스로 2사람을 빼버렸어요. 두 사람.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보십시오. 네. 지금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뭐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말이야 재판을 질질 끌고 있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하지만은 네. 자 증인들이 많고 하는 이유는 뭐냐? 네. 특검과 검찰에서 이 보십시오. 이미 다 조사한 이 5사람을 다시 불러서 또 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진짜 재판을 질질 끄는 게 누군데 따져보면은 이런 걸 알아야 돼요. 네. 그러면서 5명이 많고 또 네. 증언 거부할 것 같으니까 아예 2사람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3명이 그날 재판에 나와가지고 증언 거부하겠다. 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당당하게 이제 검사 딱 질문하면은 네. 죄송합니다만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검사님 죄송합니다. 네.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이 끝난 거예요. 네.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뇌물 사건을 처음부터 특검이 최순실, 이재용, 네. 대통령 네. 이렇게 같이 엮었으면 이런 일이 전혀 벌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재판에서 더 중요한 거, 뭐 증거가 차고 넘친다부터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네. 이 대통령 사건에서 진짜 결정적인 물건이라 할 수 있는 게 태블릿 PC입니다. 소위 JTBC에서 보도한 네. 2016년 10월 24일 날 밤에 보도한 네. 태블릿 PC. 그 원본이 지금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제출이 됐나요? 국민들한테 그 굉장한 그 충격을 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끔 그게 만들었는데 네. 이 실물이 네. 아직까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법정에. 증거로 제출이 안 됐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 보도가 됐던 그 실물이요. 실물. 그러니까 JTBC는 보도한 이후에 그 태블릿 PC 실물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받았다. 그때 그렇게 검찰이 발표를 했죠. 그 검찰은 소위 포렌식 뭐 분석했다. 디지털 포렌식으로. 했다. 네. 그것까지 나오는데 그럼 한번 보여달라 이걸. 아직도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경재 변호사는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안 하던가요? 계속 하고 있죠. 근데 재판부의 입장은 뭔가요, 그러면은? 그래서 재판부는 네. 조금만 기다려달라 해요. 조금만 기다려달라. 일단 네. 포렌식 자료를 보고 네. 그래도 의문이 난다면 그때 가서 네. 우리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는 네.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네.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서는 이거 태블릿 PC가 핵심이 아니니까 이제 빠져나가는데 네. 이재용 부회장은 어쨌거나 7월 말까지 네. 형사 27부에서 심리를 끝내고 네. 8월 달에 8월 말에 이제 선고를 하겠다는 것이고 네. 그 이제 반환점을 돌았고 네. 자 대통령 재판은 아직 뭐 태블릿 PC부터 아직 안 법정에 제출되지 않은 증거도 있고 아직도 다퉈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지금 상태에서 이 재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사건에 있어서 예. 또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예. 재판에서 그러니까 이건 제가 주시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제가 지금 3사람을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사람이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네. 그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네. 첫째가 누구냐? 네. 하나 김수현입니다. 아, 김수현이요. 김수현 녹음 파일의 주인공 김수현입니다. 네. 그러면 김수현의 역할은 뭐냐? 네. 김수현은 2014년 4월달, 2014년 4월달에 고영태를 만났고, 네. 그리고 그때부터 2016년 9월까지 네. 이 사건이 언론 보도된 그 2년 동안 네. 고영태 주변에 있으면서 네. 이른바 고영태의 친구들, 그러니까 노성일, 박헌영, 네. 최철, 이현정. 이현정, 그리고 유상영, 네. 이런 사람들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 이제 언론에 보도된 거, 다음에 검찰 진술 조사는 모든 게 고영태, 노성일, 박헌영, 네. 이 사람들이 진술 위주로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게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증인이 바로 김수현입니다. 근데 그래서 김수현의 네. 김수현이가 증언을 하게 되면은 뭐가 나오느냐? 미르재단, 그럼 미르재단 설립에 과연 최순실이가 관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때 그 관여 부분을 고영태나 노석인이나 박은영이 다 알고 있느냐? 이런 부분의 내박, 진실, 그걸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김수현입니다. 근데 김수현 씨는 7월 5일 재판에 나와서 예. 그때 이제 고영태랑 나눈 대화 있잖아요. 예, 예. 뭐 미르재단 관련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기획폭로라는 예. 게 그게 다 허풍이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 그날 김수현 7월 5일 날 김수현 증인이 네. 거의 안 나오다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나가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네. 5시간 동안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진술을 이경재 변호사가 네. 시간대별로 쫙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대별로 알아야 이 사건 흐름을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신이 고영태를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이진동 기자는 어떻게 알았고, 그리고 왜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를 찾아갔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고, 네. 왜 노성일이가 독일에 갔고, 네. 왜 롯데 70억이 나오고 하는 걸 쭉 이렇게 시간대별로 물은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소위 고영태가 이진동 기자를 만날 때, 그때 우리가 알기로는 두 사람만 만나는 걸로 돼 있는데 아닙니다. 그게 두 사람이 더 있습니다. 김수현도 있었고 네. 이현정이라는 여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이 만남을 주선했고, 그리고 이현정이가 이 고영태와 이진동 기자의 만남을 주선한 의도가 다 나옵니다. 그런 것도 다 나오고. 그래서 김수현 정인의 그 진술은 상당한 의미가 있고 지금까지 검찰 조사나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들이 네. 사실과 다르다 하는 걸 쫙 설명을 했습니다. 그날 김수현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고영태가 이진동 처음 만났을 때 그거는 계획폭로는 아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러나 그 이후 네. 2014년 11월 달에 고영태와 이진동 TV조선 사회부장이 만납니다. 네. 2014년 11월 달에. 네. 그리고 그 이후 네. TV조선을 보도할 때까지 네. 그 이후 일련의 과정들. 그때가 의상실 그 CCTV 그렇죠. 관련해서 의상 시사. 나온 거죠. 그러니까 CCTV부터 모든 자료들 이거는 제가 볼 때 그건 기획폭로가 맞습니다. 자료를 주고 그리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게끔 하고 이런 게 계속 일어났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흐름을 기자들이 보고 서줘야 되는데 네. 딱 하나 이진동 기자를 만났을 때 기획폭로하기 위해서 만난 건 아닙니다. 그건 사실이니까 그 말 한마디 했다고 그 한마디면 기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이현정이라는 인물이 나와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예. 건데 도대체 이현정이라는 사람은 제가 그 녹음 파일 들어보니까는 김수현하고도 굉장히 친밀하고 예. 고영태하고도 알고 이진동 TV조선 기자하고도 아는 사이인 것 같은데 예. 이 사람의 여기서 이 사건에서의 역할? 그럼 뭐라고 그러니까 봐야 하나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현정이라는 여자는 네. 저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네. 기록도 없습니다. 네. 검찰 조사도 안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김수현 증언을 통해 가지고 제가 아는 게 네. 일단 50대 초반의 여자다. 네. 그리고 학교는 몰라요. 다만 이 여자가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자기 연세대 사회학과를 나왔다라고 하는데 네. 그 사회학과를 나왔는지 안 나온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네. 그리고 경기도 안산에 거주한다. 안산이요. 안산에 거주한다. 그러면서 어떤 광고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이제 소위 정치인들 국회의원 출마자들 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선거 출마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원을 해주고 네. 거기서 돈을 받는 그런 여자다. 네. 그리고 이현정이란 이 여자가 한때 네. 한나라 자유한국당의 이성은 네. 의원 예. 전 의원 네. 이성은 전 의원이 네. 옛날 한나라당에서 대표 최고위원 할 때 출마하려고 했을 때 경선에 나오려고. 했대 그때 도와준 여자입니다. 아주 발이 넓은 여자예요. 그러면 결국
김수현 증언을 통해서 딱 드러난 게 이현정이란 이 여자가 김종덕 문체부 장관. 네. 그러니까 김종덕 씨는 차은택의 은사 아닙니까? 네. 차은택의 은사 김종덕 씨가 문체부 장관 후보자로 발표가 되고 난 뒤에 네. 그럼 국회 청문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해야 됩니다. 네. 그때 김종덕 장관이 소위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한 팀을 하나 만듭니다. 그 팀에 이현정이가 들어갑니다. 그 어떻게 연이돼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김종덕 씨하고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현정 정의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굉장히 들어야 되는데 네. 주소 불명으로 돼 있어 가지고 네. 아직 소위 말해가 법원에서 계속 정의는 놓으라고 하고 있지만은 네. 송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편물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김수현 부장도 네. 이경재 변호사 보고 빨리 주소를 확인해가 네. 좀 넣을 수 있게끔 해달라. 네. 그러니까 아직 정의는 채택은 돼 있고 네. 아직 처리가 안 돼 있고 네. 채택은 돼 있는데 네. 불러낼 길이 없어서 지금 못 찾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현정이라는 여자의 정언 중에 또 하나가 이제 고영태와의 관계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현정 여자의 여동생이 네. 이현주라는 여자인데 이건 다 김수현 정원 때가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네. 이현주라는 여자가 소위 강남 바닥에 이름이 꽤 알려져 있는 네. 이른바 무당입니다. 점치는 여자입니다. 무속인이라는 무속인. 네. 예, 아주 신기가 있는. 그래서 이현주라는 이 여자가 네. 고영태가 소위 펜싱 국가대표 끝나고 난 뒤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힘이 들고 해가지고 몇 번 이 자살을 기도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심적으로 안정시켜주고 돌봐준 게 이현주라는 여자예요. 그 바람에 그거는 검찰 수사 기록에서 확인을 하신 거죠 지금? 아니요. 김수현 증인의 증언에서 그 증언이라면 재판 법정에서 법정에서 네. 그래서 고영태가 자기보다 한 10살 또 아니고 한 10살 내외 한 7, 8살 많은 이현주를 엄마라 부릅니다. 그런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날. 그러니까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김종덕 장관 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관여했다. 네. 그래서 그 기록에 보면은 이현정이라는 여자가 최철 네. 김종덕 문체부 장관의 정책보좌관 정책보좌관을 최철이 임명하는 거는 이현정이가 임명했다고 돼 있고 네. 그리고 이현정이가 최철을 통해 가지고 네. 장관 독대 좀 하자. 그런 기록이 다 검찰 기록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역할 알아야 고영태 관계부터 해가지고 네. 그리고 또 이 여자가 문체부 예산 뭐 30억 얼마 빼돌려가 우리 이렇게 나눠 먹자 네. 하는 게 녹음 파일에 다 나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그러니까 최소원 피고인이 받았다는 그런 문체부 자료들 따져보면은 이현정 최철 보장을 통해서 온 게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저희가 다음에 이어서 2부에서 저희 우종찬 기자님 얘기 추가로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